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주택가격 하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금리 상승은 과연 100%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끄는 것인지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국 부동산 떨어지기만 하고 있죠. 반대로 이자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 영향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죠.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 영향 연구,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곳에서 살펴보시면 돼요. 국토연구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7월 8일 날 나온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국토연구원 뭐 하는 곳인지 살펴보면 이렇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구상시키고요.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한반도라는 한정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고 계획적으로 관리할지, 더불어 이번 주제와 매우 밀접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970년도에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당 자료,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죠. 일단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박진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원께서 연구한 자료가 되겠어요. 자, 연구의 배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코로나 등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결과로 미국이든 캐나다든 노르웨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호주든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 더 나아가 과거로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2020년부터 21년까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쳤던 영향이더라.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한국, 호주, 유럽,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어쩌면 당연시 되고 있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지켜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그게 대부분 주택이라는 곳으로 흘려들어 갔더라. 자, 그러면은 당장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의 데이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왔고, 긴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폭의 둔화 내지 하락을 띄었다. 즉, 이율을 높이면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이자를 싸게 매기면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어쩌면 당연한 공식일지도 모르겠고요. 한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금리였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그러나 코로나 등 너무나도 돈을 많이 풀어서 이거를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고 있더라.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육안으로 봐도 뚜렷이 보이더라. 자, 결론은 이래요. 금리 인상의 충격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매우 깔끔해요. 자,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이율과 몇 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나, 이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월 1일 날부터 나라가 이자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집값 떨어지는 시기, 그게 언제쯤인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 한국 부동산 원주택가격 지수는 약 15개월 이후에 하락 반응을 보였고, KB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후에 하락 반응을 보였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걸 반드시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언젠지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금리 인상의 시기와 그 폭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폭락,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시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2에서 15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피부로 반드시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으니 빠르면 22년 8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때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할 것이고,
늦어도 22년 11월부터는 우리의 피부로 확실히 와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금리가 인상되고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이 지금 한 7% 정도 때리고 있는데 뭐 10, 15, 20을 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판 위에 앞으로 일어날 12가지 일, 과거를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자료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봤고요. 크게 땡겨 와봤어요. 금리 인상이 한동안 꾸준하게 지속이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꺾였다. 즉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것을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첫 번째,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고요. 두 번째, 거래 세제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꾀할 것이고요. 세 번째, 수도권 과밀 억제권의 분양권 전매 기간을 완화시킬 것이고요. 네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할 거고, 다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섯 번째, 투기과열지구 해제, 일곱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여덟 번째, 서울의 LTV DTI. 사실 이거 나오면 끝난 거예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요. 여덟 번째,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 번째,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11번째,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한도 확대, 마지막 12번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율을 감면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즉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풀 것 다 풀어준다. 이와 관련된 영상 정보수 과거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짐덩어리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앞으로 6개월의 매도의 골든타임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집값 공포 시나리오. 2030년쯤이 되면 어쩌면 1+1 아파트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기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유튜브 영상 4개 만들어놨으니까 그 흐름과 맥을 정확히 짚으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머스크 형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인구 감소로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대한민국 니들도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이러한 시장이 지속될 적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대한민국 내에서 루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몇몇 입주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출산율과 정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며 오늘날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것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관련해요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은 정보수의 땅 따먹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